진학회의 종목 상담 2020년 7월 27일입니다. 오늘은 M벤처 투자 KMW 쌍용량의 G3BNT KM제약 청보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제가 주식을 공부하고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 성향하고 제가 보는 관점이랑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의 매매에 조금이라도 대입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종목 상담을 보는 편이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종목명하고 매수단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볼 종목은 제목에는 없었지만 유튜브 댓글로 강원랜드를 봐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매수 단가는 모르겠고, 일단은 매수 단가 안 써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특별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22,500원을 깨면은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고 돌파하고 지지하고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깬다는 얘기는 여기 저점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저점이 그 다음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저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 이게 21,200원이니까 1,700원짜리를 지금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200원짜리면은 거의 6% 가까이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2,500원이 깨지면, 장중에 깨지면 절반 팔고 종가로 깨지면 다 팔아서 현금 비중을 만드시면 좋겠고, 만약에 장중에 깨져서 50%에서 뭐 30%에서 50% 정도 줄여놨는데 장중을 지킨다. 그러면 조금 버티셔야 돼. 버티시다가 이게 지금 5일 정도 됐으니까 한 21선 정도 회복할 때 다시 물량을 넣는 방법도 있고, 그냥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만 나머지 부분으로 올라가는 부분으로 수익을 챙기는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여기를 돌파를 할런지 안 할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올랐는지도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팬데믹에 의해서 강원랜드는 솔직히 그 국내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행도 잘 안 다니고 여행보다는 캠핑 관련된 종목들이 차라리 내수주 쪽에서는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많이 안 가는 추세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뭐 예전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죠.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양봉 뽑아내고 스토캐스틱 533이 저가권에 온 거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뭐 많이 간다면 뭐 25,200원 요그 정도까지 지금 반등할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이평선들이 밀집된 구간에서 이평선을 이탈한 거기 때문에 그리 막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M벤처 투자입니다. M벤처 투자는 평단이 930원이래요. 이 종목을 누가 예전에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이런 종목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930원이면은 한 이 정도, 30원이면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자리인가요? 아, 여기보다도 좀 높네요. 여기 자리네요, 이게. 그 93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반등하면 무조건 손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 대금이 22억 정도 나왔는데, 요게 최근에 한 두 달 사이에 최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여기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그리고 근데 다행인 거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뭐 30원에서 24원 떨어진 거니까 한 3%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예, 굳이 하지 말자. 왜 하냐?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1,000원 미만 종목은 1,000원 미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뭐 딱 봐도 그냥 예, 재무제표상에 좋은 일이 없어요. 2019년에 94억이라는 금액이 터졌는데 2019년 내내 거래 정지였거든요. 왜 그랬는데 오늘 1분기에 예, 마이너스 13억입니다. 물론 얘가 이제 뭐 중소기업 뭐 그 육성하고 뭐 요런 거에 관련돼서 엠벤처 투자하니까 분명히 돈 들여가지고 어디다 이제 투자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면 이제 그거 나오는 걸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땐 굳이 예,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종목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900원이 깨지면 안 좋겠죠, 당연히. 900원이 깨지면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지 좀 봐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890원짜리거든요. 890원짜리를 만약에 깨게 되면 여기 저가까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양봉이라도 띄워준다면 21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1선이 931원인데 내일은 좀 더 내려오는 가격이 잡힐 겁니다. 한 930원, 29원 정도 될 텐데 거기까지 올라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한 다음에 최소한 어느 구간에서 해야 되냐면 이 구간 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뭘 어떻게 좀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보겠다 한다면 1025원을 돌파하는 봉이 나올 때 관심을 갖고 한 뭐 1095원 그다음에 위에 있는 1100 뭐 요런데 45원 뭐 요 정도 1200원 정도까지 노려보면서 가져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런 종목 안 하셔도 돼.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게. 예. 근데 뭐 굳이 뭐 벤처 투자 왜 그러니까 이게 소스가 있어서 하시는 거라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소스는 저는 접근을 못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은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KMW인데요. KMW는 평단이 79,000원입니다. 다행히 이제 수익 중이기는 해요. 그리고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아마 이거 마디 가격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74,800원? 그럼 75,000원 정도 되는 건데 79,000원에는 뭐 금요일날 사신 건가요? 금요일날 사셨다면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 5일선은 이제 한번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할 거고 조금 더 간다 그러면 뭐 돌파를 해서 이제 가는 방향인 건데 뭔가 특별하게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흐름상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며칠간 이런 박스권을 좀 해줘야 됩니다. 박스권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한 요 정도거든요. 79,000원, 69,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갈 거냐, 이제 계속 가져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중이 50%야. 그러면 나머지 비중 50%가 현금으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현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게 그 뭐라 그럴까요? 융통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상 지금은 1%라도 수익, 1.3% 정도 이제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은 괜찮은데 여길 톡 깨고 내려와서 이런 자리 이제 오기 시작하면 6만 뭐 8, 7천원, 뭐 8천원, 9천원 오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뭐 2, 3% 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떨리거든요. 왜냐면 내 자산의 비중이 50%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반등하면 일단 비중을 여기 50% 비중에서 한 20% 정도 줄여서 30%만 가져가서 가져가는 방법을 취하시길 바라겠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매도한 다음에 다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10% 정도에서 20% 정도 남겨둔 다음에 30%는 이 5일선 조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KMW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길게 끌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근데 시장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걸 돌파하고 여기 최고점 8만 원 라인을 돌파하고 예, 더 가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내일 나올지 내일 모레 나올지 뭐 언제 나올지 여러분하고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보이는 대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조금 그래요. 뭐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시황을 많이 틀려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어, 이때 21선을 개파락을 했어요. 요때 나스닥이 21선 개파락을 하고 쭉 올라오는 중에 21선을 이렇게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엄청나게 쳤었고 여기도 쳤었죠. 그런데 보시면 얘가 실제로 21선을 개파락해서 깬 적은 없어요. 물론 이날 개파락했지만 들어주는 양봉으로 이 요 두 개의 음봉을 다 잡아먹고 다음날 갭까지 뜨면서 결국에는 여기 갭을 생각한다 그러면 요렇게 양봉이라는 소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갭하락하고 올라와서 여기를 복구하고 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갭하락으로 얘가 깨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모습이 이렇게 약간 쌍봉 모습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61선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종목들이 살아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1%라도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전에 온다 그러면 10%만 남기고 다 파시거나 혹은 다 팔고 내려오는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그래서 한 이 정도? 69,000원 라인 정도까지 내려오는 걸 생각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여기 요렇게거든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그래서 여기 사이 정도에 지금 뭐 900원이니까 뭐 요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친다 그러면 이게 61선이면 72,600원이거든요. 그럼 72,000원부터 72,500원 사이는 매도 자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매도했다가 내려오면 69,000원하고 67,300원 요런 라인에서 좀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비중을 그러니까 비중을 내가 50% 채울 거라면 50%를 채울 거라면 현금이 30%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 20%를 넣으시든지 이건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고 현금을 한 30% 최소한 10%라도 남겨놓자. 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뭐 작은 수익이지만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쌍용 양회예요. 쌍용 양회 같은 경우는 매수 단가가 4,925원인데 뭐 그렇게 많이 막 손해가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해가 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내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 주신 분 얘기로는 유니온이랑 그 다음에 성신양해? 유니온은 이제 많이 간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신양해? 얘도 많이 갔는데 얘만 안 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을 같은 분류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종목 관련돼서는 잘 모릅니다. 일단은 21선 조정하는 날짜까지는 다 했고 여기 밑에 라인을 깨지 않았다는 부분은 되게 그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여기 깨면 안 된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얼마냐면 4,770원이거든요. 여기 깨면 안 되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본다면 이 라인이에요. 4,875원. 20원 차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월요일날 갭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갭 상승이 나와주거나 혹은 그 시가에서 시작해서 그냥 쭉 올라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일단 보조지표상으로는 이게 지금 주가는 요런 횡보 혹은 약간 떨어진 상황인데 533원 올라와 있고 20과 5도 올라와 있어요. 저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비중 있게 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시츄레이션이랑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면 4,875원, 4,770원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거기를 장중에 깬다면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4,875원은 20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뭐라고 뭐 하시든 마시든 요거는 이제 본인 결정하시고 4,770원이 깨진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있는 비중에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는 줄여놓고 생각하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올라올 때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를 여기서 하고 장대 양봉 세운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끌어올렸던 자리예요, 여기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쭉 했기 때문에 여길 깬다 그러면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이 구역이 이제 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손해가 커지거든요. 손해가 커지는데 내가 바라만 보고 있다라는 건 내가 돈이 많아서 1년, 2년, 3년, 뭐 7년 이렇게 버티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조금 시장을 바라보다가 들어가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리고요. 4,770원, 4,875원 말씀드리고 일단 올라오게 된다면 이평선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100원 라인, 5,000원에서 5,150원 라인 정도에서는 조금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60일선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배열 상황이고요. 역배열 상황이고 61선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느냐.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하느냐가 얘가 시세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차이예요. 5,480원짜리를 돌파를 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라인에 있던 악성 매물들이 조금씩 털려나가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6,000원, 뭐 6,400원, 500원, 7,000원 라인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파한다 그러면 61선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눕다가 이렇게 N자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쑥 뚫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얘가 근데 유니온하고 얽혔다면은 최소한 저거랑 얽혔다는 얘긴 건데 그 히토류 쪽이랑 얽혔고 그 다음에 대중무역 분쟁과 미중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얽혔다는 얘긴 건데 지금 현재 시세는 안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성신양이나 유니온처럼 만약에 얘가 같이 묶여서 가는 거라면 얘네가 조금 쉴 때 쌍용양해가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수급이 그쪽으로 이제 몰려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 라인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3BNT예요. G3BNT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상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날리기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임상 미국 3상인가 뭐 그런 게 잘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도 결국에는 이제 여기 돌파 여부가 이제 신고가를 도전하느냐 이제 마느냐 이런 이제 차이를 이제 두게 되는데 그게 3만 원 라인이에요. 여기 돌파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몇 년 박스권이야? 2년 박스권이에요. 여기 돌파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정고점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비중이나 이런 부분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100%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임상 갔다가도 깨지고 그런 게 왕왕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 당장은 이평선들이 이제 조만간 저걸 할 수 있어요. 정배열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5일선하고 60일선하고 21선의 관계가 정배열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평선 다 모아놓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기서 한번 기대감을 준 다음에 빼가지고 죽여버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여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조금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매수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단기 투자자라면 뭐 29,000원, 29,300원까지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 조금 자르고 왜냐면 매수 단가가 27,000원 라인이니까 여기 한 3만원, 29,000원 얼마까지만 먹어도 29,700원 정도만 먹어도 뭐라 그럴까요? 10% 가까이 수익이시니까 여기서 좀 줄이셨다가 다음 구간은 35,000원 보시고 35,000원 돌파하면 그 수익 실현했던 거를 다시 또 잘 하셔가지고 다시 매수해서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엔 지금 이런 큰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5,000원만 넘긴다면요. 그럼 또 해볼 만한 가격대가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다시 사는 걸 무서워하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이 종목을 좀 끌고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매수가가 27,000원이잖아요. 27,3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 해보자. 최소한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하나, 둘, 셋 올라갔으면 넷, 다섯 할 건데 여기를 바로 돌파할 수 있을런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뉴스가 분명히 어딘가에 찾아보면 뭐가 언제 나온다라는 결과가 뭐 나온다라는 뭐 그런 게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29,300원에서 3만원 사이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하고 좀 더 본다면 3,500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수익 실현 구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여기 수익 실현한 거 다시 잡자. 그리고 나는 이거 끌고 갈 거라 그러면 어디까지 견뎌줘야 되냐면 여기 정도까지는 견뎌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제 한 2, 3년 보고 간다 그러면 근데 그럴 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본전이 만약에 깨지는 흐름이라면 30에서 70% 정도 줄여놓은 다음에 밑에서 다시 받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천일선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이 갈색선이 천일선인데 이 천일선을 지금 다 옆으로 휘어놓고 여기서 놀링 중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큰 수익도 가능하다고 보고 저도 이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좀 단기로 좀 붙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트 모습은 예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M 제약입니다. KM 제약 같은 경우에는 5,400원이 매수래요.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이거를 다 해놨더라고요.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한테 물어보셨던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윗꼬리 단 부분은 안 좋아요. 안 좋고 얘가 지금 올라갔다가 또 지지멸렬하게 오르고 있는데 얘도 아마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렇게 쉬는 동안이면 꼭 천일선이 어딘가에 있게 돼 있거든. 근데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5,600원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셨다는 얘기인 거거든 지금. 그럼 여기를 지금 견뎌냈는데 여기서 이제 못 줄인 게 이제 한이 되셨겠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가져가시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들고 가는 게 맞겠고 내가 좀 뭐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5일선 깨면 매도했다가 5일선 깨면 매도하고 3,500원에서 받고 그 다음에 뭐 이평선마다 한 번씩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물 타는 건 반대고 내가 100주가 있다 그러면 3,500원 여기 이제 여기가 얼마죠? 3,800원. 그러니까 5일선 깰 때 이 자리가 정도 될 것 같은데 3,650원 정도 깰 때 한 50% 정도 줄여가지고 이 밑에서 이제 계속 받는 거야. 내려올 때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예쁘게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물량을 다 채운 다음에 그러면 내가 100주 가지고 있다가 50주를 줄였어요. 그럼 50주만 있다가 이 밑에서 사면은 다시 100주가 됩니다. 대신에 매수 단가 낮아져 있죠. 그리고 다시 5,500원에 팔면 그러면 본전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 만약에 여기서 나 내려왔는데 50주를 팔면 마이너스 얼마가 찍히겠죠. 그럼 이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100주만 여기 아래서 채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5,500원에 팔면 돼.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매수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매수 단가가 올라가서 이게 플러스 계좌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이 조금 안정돼요.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갖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얘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날 이제 11%가 떴는데 여기 4,090원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지금 조금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날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빠진 게 조금은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게 거래량이 안 튀어나오면서 여기 안에서 좀 놀아줬으면 뭐 단타 매매도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해서 드렸다시피 나스닥 21선 개파락하고 바로 들어주지 못한 거. 화요일 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월요일 밤이 되겠죠. 월요일 밤에 얘가 들어줘가지고 다시 또 5일선까지 붙는다 그러면 또 얘기 달라지는 거지만 그러지 않는 다음에는 다시 60일선 보러 간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내가 뭔가를 하려면 매도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5,500원.
내 매수가에 오면 판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보산업인데 2,800원에 매수하셨대요. 저는 이 종목이 월요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월요일날 5일선을 깨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월요일날 5개 봉이야. 그럼 요 5개의 종가의 평균 낸 게 5일선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시작가를 여기서 그냥 시작하잖아요. 그럼 5일선을 자동빵으로 개파락한 게 된단 말이야. 안 좋은 흐름이에요. 4일째 되는 날에 이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침에 봤는데 시가로 출발한다 그러면 수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2,800원이니까 150원 정도 수익이 난 거니까 그러면 한 5% 정도 5% 조금 더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50% 가까이를 수익 실현한 다음에 그리고 장을 지켜보는 거야. 장을 지켜보고 얘가 50% 수익 실현했는데 여기 돌파하고 간다 그러면 잘 들고 있어야죠. 당연히. 당연히 잘 들고 있어야 되겠죠.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해서 간다 그러면 나머지 걸로 대응을 해서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뭐 가끔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야 이거 꼴랑 뭐 1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는데 그거 뭐 5%도 5만 원인데 2만 5천 원 그거 수익 실현하고자 고 내가 이거 이 종목 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여기서 바로 가려면 아침에 갭상승해서 가줘야 돼요. 얘가 먼저 뭐 때문에 가고 있는지. 예전에는 이제 안희정 관련되는데 베어링을 공급한다니까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랑 엮여가지고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3020원을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여기 밑꼬리 다른 자리 2870원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3일째여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틀째만 돼도 요렇게만 돼도 이게 마디 패턴으로 다음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3일째이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 거의 반반인 상황에서 반반인 상황에서 5일선이 이제 계속 올라와서 시가로 출발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머지로 대응하시되 만약에 3020원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다 그러면 팔았던 거 팔았던 거에서 한 절반 정도만 다시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걸 무서워하지만 않으면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종목도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 좀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요 라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500원 정도 라인 정도까지 좀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좀 이걸 좀 관심 있게 2,495원인데 2,495원에서 여기 라인이거든요. 2,300원 라인까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좀 신규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근데 얘를 보니까 지금 천일선이 위에서 있고 3일간 지지를 했네요. 돌파하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돌파를 하냐 못하냐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 이게 30분 봉으로 보면 이게 30분 봉에 20선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는데 원래 1파동보다 3파동이 작으면 이걸 파동으로 안 치거든요. 그럼 이걸 1파동으로 친다 그러면 1파동이 2,000원에서 시작해서 여기니까 한 35% 가까이 올라온 건데 여기서 다시 갈까? 갈 수 있을까? 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 적어도 지금 30분 봉으로 봤을 때 60선을 여기서 지지하고 갔는데 하나, 둘, 이틀 만에 딱 맞고 지지해서 튕겨 올라가는데 여긴 지금 옆으로 횡보한 구간이 있어서 여기 매물 쌓아놓은 구간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내일 아침 모습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테마하고 청보산업을 본다고 한다면 바이든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환사채 발행한 게 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회사 내용을 잘 몰라서 뭐라고 좀 자동차 부품하고 관련있네요. 두산 인프라, 미쓰비시, 자동차 엔진. 아, 이게 자동차 엔진 베어링 얘기하는 거군요. 그, 뭐지, 풍력의 베어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적도 잘 나오네요. 그렇군요. 실적 기대감이 있는지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수익 난 거, 예, 조금의 수익이라도, 예, 챙겨놓고 3020원 돌파한다면 그때 다시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청보산업은 되게 애매한 자리인데, 이게 사실은 그 5일선 이런 N자로 이게 1001선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한 상황이어서 좀 그렇지만, 원래 패턴은 20일이나 60일선, 20일이나 60일선 이런 N자 파동으로 1001선을 위로 넘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어서 여기 한 3,000원 정도에서 또 막혀서 또 맞으면 또 이렇게 또 실망 매물 나오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뭔가 좀 작업된 그런 듯한 느낌은 있거든요. 지금 여기 횡보했던 구간이 좀 그래서 나쁘지는 않고 실적도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가져가 볼만 하지만 작은 수익이라도 꼭 챙기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GS건설이랑 DI랑 그 다음에 LG하우시스, EDGC, 그 다음에 LET. LET는 제가 이제 종가 매수 종가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개파락해서 금요일 날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비도 수익 조금 내고 잘랐고, DR잼도 손절했는데 얘가 또 살짝 올라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마 요게 이제 제가 종목 상담했던 것 같은데요. 좀 위험한 구간이죠. DI 같은 경우도 21선 깰려면 깰 것이지. LG 하우스는 좀 팔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100% 정답이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